네, 월가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 상황 알아봅니다. 김육 소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짜 불금인데 시장도 오늘 조금 우리도 반등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물론 이제 뻔한 이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월가에서 상승 소식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따라간다는 게 뭐 크게 지장은 없어 보인다. 오늘이 마지막 3월 거래일인 거죠. 1분기 마지막 거래일. 예. 진짜 3월 말, 1분기 말, 네. 이번 주말 뭐 세 개가 여러 겹쳤는데 의미가 있는 오늘이네요. 여러 네, 불금이네요. 윈도우 드레싱에 뭐 큰 효과는 없겠지만 이제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야, 이 정도면 이제 1분기 증시 괜찮았어. 제가 보니까 1998년 이후 최고의 1분기래요. 오. 1998년이면은 거의 20년 예. 됐네요. 솔직히 와닿지는 않아요. 어제 같죠, 예. 소장님? 1998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어제가 뭐예요? 왜? 미국에서 외화 낭비 한창 빠져 있을 때 네, 그때 IMF 터졌을 때인데 왜 하나님들 하고 계셨어요?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네. 명품만 왕창 사고 돌아다니던 시기, 공부도 안 하고 철없던 시기. 네, 철없던 시기. 아이고. 그 공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그 짐 보따리에 가득 차 있는 명품을 보면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샜구나라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던.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저요? 예. 저는 공부 열심히 했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셔츠에 붙어 있는 누더기만큼이나. 이거 자꾸 뭐 벽지 같다 그러시는데 네. 뭐 골라줘. 이뻐. 예, 괜찮아요. 얼굴이 이쁘니까 다 이뻐요? 감사합니다. 예,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자, 라덴버그 탈만 자산관리의 필립 블랑카토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단 베이징서 회담을 재개하고 있다. 대화는 진행 중. 하지만 입장차는 여전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주말 추가 상승 재료 역할은 힘들 듯하다. 힘들 듯?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랐잖아요. 네. 네네. 솔직히 며칠 조정을 받기도 했고 이제 오늘 같은 날 좀 상승 내지는 매수할 이유를 찾고 있던 와중에 미중 무역 협상단이 베이징서 회담을 재개했다. 재개해서 뭐 어쩌라고요? 뭐 그래도 뭐 카더라. 아니 그러니까 좋다고 남녀가 하잖아요.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이제 이게 뭐 어떤 고을에 근데 그거 있잖아요. 성공을 하는데 전화만 하고 문자만 보내면 결혼까지 가지 않습니다. 일단 만나야- 만나야지. 근데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한 8번째 만났는데 그러니까 기대감이 큰 거죠. 뭐 또 너무 웃겨. 자기 위주로 또 왜? 그거 맞는 아니, 말이잖아요. 네. 아니 이 정도면 이제 벌써 이제 동사무소 같이 가야 될 시기가 여덟 이미 번 지났는데 만나고요? 예. 8번 만났어요. 지금 7번째까지밖에 아직 안 만나신 거죠. 그 제 얘기 맞아요. 네. 내 만남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회담을 재개했다는 것만으로 호재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는 있잖아요. 뭐 중국 쪽에서도 뭐 파격적인 뭐 제안을 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뭐 근거가 있으니까 로이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레리 커들러 위원장도 뭐 이 정도면 일부 철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표정이 왜 이건 표정이 아니에요? 왜. 아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네, 라이하이자. 예. 일단 어감 자체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네. 우리 한국 이름을 하면 늘 말하는 김광철 씨 정도. 그런 김광철 씨. 느낌의 네. 광철 씨가 네, 거기다가 이제 가오펑. 아, 이것도 약간 센가요? 세죠. 가오펑 하면 좀 그 소림사에 좀 예. 있을 법한 그런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예. 그 이제 대화는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입장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그 핵심 그 뜨거운 감자가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지적 재산권. 저는 이거 절대로 아, 그 양보가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야 설계 도면이고 뭐 기술이고 다 알려주고 만들어만 달라며. 근데 이제 와가지고 기술을 뺏어가고 그 기술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사실 근데 기술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흐름이잖아요. 아니, 뭐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거 연구해서 만들면은 어쨌든 간에 몇 년이 걸리든 만들긴 하는데 그거 근데 어떻게 안 이제 만들겠어요? 문제는 네. 이제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뭐 그 레인지로버 무슨 벤틀리도 심지어 중국에서 이제 하청으로 만드는데 뭐 그런 어떤 이제 명품 뭐 기술 줘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 쌓이니까 자기도 비슷한 거 하고 그렇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짝퉁을 아, 그 고퀄리티 짝퉁 랜드로버 말고 란도로버 이런 거 네. 이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요. 진짜로 그 엠블럼만 바꾸면 구분을 진짜, 못할 예.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뭐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대로 이 정도로 놔두고 그 외의 문제를 뭐 구조적인 개혁을 중국이 하기로 했다라고 포장을 해서 미국이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미봉책인 거죠. 그러면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일단은 그냥 일부 합의를 했는데 일단 뭐 미국 기업들의 어떤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았고 뭐 이제 충분치 않은 협상이었다고 하면서 내년 재선까지 자꾸 이제 중국을 이제 어떤 시비를 털을 가능성이 있죠. 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뭐 지금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큰 그림 숲을 보면은 이게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당장은 좀 해결되기 힘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네. 오래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아, 오늘 같이 이렇게 협상 재개만으로 오르고 네. 그다음에 협상 결렬로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를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소소하게 호재다 악재다가 아니라 예. 중립적 성격이 강하게 쭉 가주는 것이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음. 그 이제 뭐 세계 챔피언 대결 이런 거 보면 이제 빨리 승부가 나면 좋다고 하지만 그 승부 조작사들은 최대한 끌어라. 아, 그래요? 8라운드, 10라운드까지 끌어라. 그래야 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이러잖아요. 아, 선수들 너무 힘든데. 그 막 라스베이거스에 막 큰 체육관 빌려가지고 뭐 이제 복싱 챔피언 전 세계 챔피언이 이제 겨루는데 1회 초에 끝나버리면 좀 그렇죠, 거기 온 사람도 그렇죠. 허탈하고 네, 이러니까 이제 은근히 관중들도 좀 길게 가길 바라고. 지금 미국과 중국도 그런 상태다. 근데 예, 여기에 그 너무 글로벌 네. G2라고 하는데 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일일비해서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생각하는 건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네. 이거는 그냥 장기 이슈로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면 서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지금 엉클 샘과 왕서방의 어떤 타이틀 매치에서 서로 지금 섀도우 복싱만 2년째 아, 그런가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이제 중계하는 사람도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렇네요. 그러나 진짜 중계하는 사람도 할 말이 네, 없어요. 하지만 네. 저희는 괜찮아요. 계속 할 겁니다. 그죠? 네. 자, 일단은 오늘은 네. 일단 여기서 단기적인 지금 문제. 좀 나. 주먹을 왜요? 주먹을 주고 받았네요. 서로. 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쳤어요. 아, 네, 여기- 어쨌든 다음 거 가죠. 명인코가 저를 쳐가지고요. 네. 그만하라고 섀도우 혹시 저기 혼내주세요.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를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거 이슈로 넘어가죠. 넘어가 보도록 예. 할게요. 자,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 이슈죠.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입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 공조 혜택 이미 충분하다. 이머징 유로존 신부채 위기 대비 필요하다. 유로존 재정 위기 다시 주목해야 할 때. 저는 솔직히 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는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아요. 아, 왜죠? 이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대해서 이름이 잘못됐다. 맞아요. 아. 그거 팩트버긴 저희가 리만 했어요. 브라더스가 아니라 리만 시스터스였으면 안 망했을 텐데 이런 망언을 했어요 이분이. 그런 전 말 세계 말씀하시면 안 금융위기를 되는데. 촉발시킨 그 회사 이름을 가지고 IMF 총재가 그 드립을 쳤어요. 네. 일단- 일단 시스터스였어요. 극 페미니스트. 이분 진짜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다닐 정도로. 여자라서 이겼다. 예. 어. 그 이 전 IMF 총재 그 스트러스 칸이 네. 호텔에서 뭐 성추문을 일으켜가지고 네. 갑자기 잘렸는데 이제 이분이 좀 갑작스럽게 이제 총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스트러스 칸의 그 성추문도 지나고 나서 밝혀진 거는 그분이 그 호텔 그 이제 하우스 키핑 해주는 그 분하고 어떤 그 성적 그 관계가 있었다는 건데 그분이 의도적이었다는 게 어떤 그 친구하고의 전화 통화나 메시지 통해서 드러나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의혹만 이미 이제 있으면. 의혹만으로 그냥 그렇죠, 가버리는 그렇죠. 사안이죠. 성추문 이런 거는. 근데 근데 뭐 IMF 뭐.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벌써 연임을 해서 저 자리에 정말 그러니까요. 오랜 기간 계시고 계셔서 뭐 일단 네. 저는 그 우리나라 뭐 그 외교부 장관도 계시긴 하지만 저런 그 단발 흰머리의 여성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아, 그거는 사견으로 남겨두시고요. 예, 일단 위험한 요거 말. 내용부터 위험한 좀 하죠. 발언이었어요. 저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반감은 없고요. 자, 저 그러면 여자를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시니까 자, 그럼 많이 좋아하는 거 많이 자, 글로벌 통화 정책 공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감이 나왔는데 많이 다르네. 뭐 좋아하시니까. 자, 근데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저는 네. 시황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게 유럽은 독일의 지표도 너무 안 좋고 전반적으로 브렉시트도 혼란이고 너무 안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평온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폭풍전야. 네,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가요? 아니 일단 뭐 충격 받으셨어요? 여성 앵커가 네. 그 게스트한테 네. 여자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해서 좀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어떤 그 통화 정책의 어떤 그 서포트, 예. 예, 그럴 지금 여지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성장률이 1.7에서 1.1로 진짜 완전 거의 80% 깎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나올 구멍이 있어, 돈 나올 구석이 있어 이러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데, 예. 어쨌든 간에 이 IMF는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대부 업체입니다. 이자 엄청 뜯어가요 여기. 거기다가 앞에 말씀드린 뭐 페미니스트 겸 진보의 어떤 논리로 그 장착한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공개가 안 되는데 2012년에 딱 한 번, 그래요? 예, 2012년도에 딱 한 번 연봉 공개됐는데 55만 1,700달러. 우리 돈으로 뭐 한 6억 정도 받았는데 많이는 안 받네요. 거기다가 IMF 총재 연봉은 또 비과세래요 또. 그건 세네. 이런 또 그 예. 우리나라치 한 12억 정도 되네요. 아, 그렇죠. 네. 내 와. 정말 쥐꼬리만한 그 와. 월급도 다 뛰어가는데. 한 달에 1억씩 딱딱 들어오는. 거. 오, 네. 대단한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얘기한 게 이머징하고 유로존에 지금 신부채 위기 대비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고객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코멘트 이걸 이거 봐야 되는 프랑스에서 거죠? 오늘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분이 직접 얘기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 네. 소장님 유럽 위기에 대해서 둔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요거 좀 저희가 약간 저희는 사실 중국과 유럽이 베스트 파트너지 우리는 사실 유럽과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한 발치 떨어져서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도미노처럼 쭉쭉쭉 떨어질 수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맞아요. 이슈이기 피그스 때문에 때 저는 고생했던 네. 게 생각이 나거든요. 아, 그렇죠. 퇴근을 피그스, 못하고. 예. 예. 그때 김민지 앵커는 현업 기자, 기자로 그렇죠. 예. 퇴근을 못했어요. 아, 퇴근을 못해요. 네. 새벽 2시 출근하셨었죠. 예, 근데 유럽 증시가 4시부터 막 움직이니까 집에 못 갔죠. 아. 네. 근데 그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그 피그스 네. 유로존 그 부채 과도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로존이라는 어떤 큰 그 몸뚱아리에 있어서 지병을 가지고 있는 구석.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관절염 있고 뭐 이제 귀에 뭐 염증 있고 이런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꼭 아팠던 데부터 또 그렇죠, 이게 병이 그렇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입장에서는 오늘의 내 돈을 생각해야 되는 머니투데이의 관점으로 그렇죠. 보면 사실은 유로존의 금융사들이 국내 외국인들 그 어떤 그 투자 비중을 또 결정하거든요. 예. 아. 물론 그 외국계 금융사들이 해외 투자 비중이 100이면 그 중에 이제 미국계 같은 경우는 10에서 12%가 한국에 있고 아. 유로존은 약간 좀 보수적이어서 7에서 한 9% 정도가 이제 7-9%. 해외 투자 자산의 비중은 한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뭐 좀 줄어든다고 하면 전체 파이가 그럼 우리한테 불리한 건데 그 그리스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랬고 지금 이제 채권단이 IMF가 꼭 끼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근데 이제 뭐 유럽 금융위 그다음에 그 독일 그 중앙은행 이런 데는 뭐 같은 유로존에 있으니까 좀 IMF가 여기 끼어가지고 이제 채권자로서 자꾸 훈수를 둔다는 게 그쪽 여기는 유로존 또 뭐. 국가 입장에서는 싫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리지만 IMF는 우리 IMF 사태 맞이했지만 너무 이거 IMF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국제 기구 유엔급도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 최대 대부 업체 세계 라고. 글로벌 여사장님이 한마디 했다. 글로벌 미즈 사랑. 글로벌 러시안 캐시. 러시안 캐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코멘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채권 시장이 아직도 시끄럽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이슈 짚고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JP모건 글로벌 헤드 마르코 콜라노백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이번 주에 가장 핫했었던 네. 이슈였죠. 반드시 악재 아니야. 향후 12개월 동안 플러스 확률을 플러스일 확률 80%에서 90%. 이 시기에 IT, 제조, 원자재 강세가 뚜렷. 아니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이제 와서 장단기 금리 역전돼가지고 증시 폭락한 그날 얘기를 하든가. 지금 근데 이 일주일 악재는 지나고. 많이 회복된 상황 아닙니까? 진정이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뷰를 공유한다고 그쵸. 봐야 되는데 저도 이게 소장님은 악재가 앞섰죠. 아니라고 네. 봤거든요. 근데 결국 오늘 저도 반등을 했는데 일단 요 그 JP 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빅 요 분이 또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오.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애널리스트 폴에서 퀀트 부문 1위 아, 대단하시네요. 한 사람인데 진짜. 이분이 좀 약간 헛발질을 한 번 한 게 뭐냐면 작년에 12월 초에 증시가 막 불안정할 때 올해도 산타랠리는 예외가 아니야. 아, 근데 라고 했는데. 했는데 얻어 맞았죠. 12월 달에 폭락을 하다가 이제 1월 달에 갑자기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용기가 있는 게 1월 2일 날 그러니까 2019년 첫 출근하자마자 내가 인정할게. 작년 산타랠리 깔끔하시네요. 전망 내가 틀렸어. 그렇지만 지금 박앤세일 기간이야. 어, 12월 달에 급락한 거 자기가 봤을 때는 맞네요. 이거 오바였어. 아. 이때 무조건 사야 돼라고 주장했는데 진짜 그 뒤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신뢰를 가질 만한 네, 그러니까 이제 분은 월가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네가 산타네. 그렇군요. 당신이 부처네. 막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뭐. 근데 그러면 향후 12월간 플러스 확률이 80에서 90 거의 오른다는 얘긴데 저는 이 시기에 IT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이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사람이 보세요? 얘기한 게 우리가 이제 전부 언론이나 이제 월가에서 집중한 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거는 어떤 경기 침체의 전조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온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시그널은 그 뒤에 얘기고 오히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온 거는 1년 뒤에까지 증시가 플러스, 그러니까 상승을 기록할 확률이 거의 지배적이라는 건데 그 와중에 또 그럼 뭐 경기 방어주만 올랐나 보지 이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도? 민감주인 IT 제조 원자재 강세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주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로 들은 게 일단 2016년 그 서브프라임 위기 전 그거는 일단 빼고 그다음에 워낙에 좀 이례적인 사건이었으니까 1978년, 1989년, 그다음에 98년 그리고 2006년 이렇게 네 번의 사례를 봤을 때 그때 이번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왔는데 S&P 500 평균이 30개월까지 심지어 플러스를 기록했대요. 그다가 30개월 지나면 갑자기 꺾이고 40개월 넘기면서까지 유지되다가 40개월 넘어서 하락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 얘기 뭐냐면 네 번의 경우에서 공통적인 정황을 보면은 경기 민감주가 기술, 제조, 원자재, 에너지 이런 게 아웃퍼폼을 했다는 건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면 오히려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침체 전조가 경제학 이론에 나온 거가 발생을 했네. 이걸 막아야지 하고 오히려 그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유동성 공조를 하고 그러다가 증시가 이제 경제가 과열이 돼서 이만하면 이제 경기 침체는 안 올 거야. 이제는 통화 정책을 정상으로 돌려야지 하는 30개월 이후에 이제 다시 시장이 꺾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아무런 이벤트도 아니고 결국은 중앙은행에 달려 있는 이제 그런 거였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얘기 하나 더 보고. 예. 간략하게 보도록 빠르게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즈의 동아시아 전문가 힐러리 랭입니다. 스페인, 북한 대사관 테러 글로벌 이슈화, 자유조선 본당의 각국 정보기관 혼줄, 북한 내 반김 세력 본격 움직임 어허. 주목해라. 이거 짚고 가야 되겠는데요? 짧지만. 저기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일어나세요. 자연미인의 한마디다 예쁘시네요. 보니까 예. 그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그 괴한이 침입해가지고 정보 털어가고 그다음에 뭐 김일성 액자를 바닥에 놓고 발로 밟고 이게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미션 임파서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네. 이걸 보고서 이제 서방 언론들은 그 범인을 잡아라라는 것 플러스 그렇게 이제 김정은이 얘기했던 백두혈통이 뭐 강아지도 아니고 뭐 백두혈통은 뭐예요? 약간 뭐 순혈주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 균열 조짐이 있다는 거를 지금 워싱턴하고 보여주는 거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여줬다. 그 북한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진 전문가들이 예. 김정은이도 그렇게 뭐 북한 내에서 순수 뭐 어떤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네. 북한도 네. 반발 세력이 있네. 막 이러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일단 뭐 자유조선이라는 조직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스페인 정부하고 FBI하고 공조해가지고 솔직히 북한이든 어디든 간에 그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해가지고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는 이거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뭐 트럼프가 지금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야
김정은이 다가 아니야. 북한에도 저렇게 반발 세력이 있어 보이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포착을 해서 보도가 나왔다. 이게 의외로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지금 10명이 침입을 했는데 5명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네네. 이게. 아, 알겠습니다. 그 이름 보면 흐름을 알잖아요. 뭐 예. 김씨, 이씨 이런 거는 네네.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 백지로 쪽이라고 합니다. 김이육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와. 진행이 되는지 예. 보셔야겠네요. 김희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